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캐딜락의 3열 대형 SUV죠. XT6가 국내에 상륙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남양주, 이제 경기도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지금 시승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캐딜락이 자랑하는 플래그십 SUV죠. V6 3.6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큰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외부 디자인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캐딜락 고유의 심볼이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예전에는 이 캐딜락 로고 심볼 하나만으로 이 차의 모든 성격을 다 말해줬죠. 그런데 최근에 캐딜락이 좀 쇠퇴하면서 좀 예전에 그런 럭셔리보다는 조금 덜 대접을 받지만, 역시 캐딜락은 아직까지는 럭셔리 브랜드의 대명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촘촘하게, 약간 패턴이, 최근의 패턴들은 굵고 이렇게 단순한 패턴이라면 이 패턴은 약간 벌집형으로 촘촘하게 그물처럼 이렇게 짜여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여기가 에어 인테이크가 이 밑에 있고요. 에어 인테이크가 밑에 있고, 이 옆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 요소죠. 이게 막혀 있습니다. 어디서나 봐도 이 차가 캐딜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주간주행등 수직으로 쫙 내려가 있죠. 수직으로 내려가 있고, 이 캐딜락이 보통 이렇게 차체 이 바닥부터 보닛 끝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은 디자인을 좋아하죠. 세단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디자인하고요.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도 굉장히 얄쌍하고 얇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웅장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다스베이더처럼 엄숙한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옆에를 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타이어는 미쉐린 20인치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를 끼웠고요. 이 휠하우스 공간이 뭐 평균 약간은 넓어 보이죠. 그렇지만 거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가 전장이 5040mm 제네시스 GV80보다는 길죠.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약간은 깁니다. 하여튼 이건 5m가 넘고 GV80은 5m가 안 되죠. 한국에서의 가격이 8,347만 원이니까 GV80에 좀 옵션 묻힌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현재 나온 GV80은 디젤이고 이 차는 가솔린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차가 살아남으려면 한국에서 GV80의 시장을 어느 정도는 뺏어 와야겠죠. 이 차는 이제 상시 사륜 구동이죠.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상시 사륜 구동차인데, 그 얘기는 이제 뭐 전륜에 평상시에 조금 더 동력을 줬다가 비상시에는 사륜으로 돌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 X죠. X 같은 경우 평소에는 후륜에 많이 동력이 가 있죠. 그러다가 비상시에 사륜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면 이 차는 반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를 한번 보실까요? 배기구가 밑에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XT6 차명이 있고요. 옆에 400.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겠죠. 300마력 이상, 뭐 자기들의 주장이겠죠. 이거는 AWD 사륜 구동이라는 얘기고요. 트렁크 잠깐 열어볼까요? 여기네. 네, 이렇게 트렁크가 열렸고요. 평상시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고요. 한 50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트렁크 속에 이렇게 이제 잡동사니를 조금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 안에 이렇게 있죠.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3열 시트를 눕힐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3열 시트가 넘어가고요. 이건 L이니까 왼쪽을 한번 눕혀보면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눕습니다. 지금 이 3열 시트를 눕혔는데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3열 시트가 2열 시트를 눕히는 거죠. 딱 눕히면 네, 저렇게 딱 눕히고요. 왼쪽에
시트도 딱 눕히죠. 그러면 이제 저 시트를 좀 밀고 조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성인 2명이 누워서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공간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수평으로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뭐 눕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 잘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열과 3열을 시트를 다 눕히면 이 트렁크 공간이 2229리터까지 이렇게 화물 공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그런 자취방 짐 정도는 들어갈 만큼 그런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겠는데 여기가 이제 3열 시트 옆이거든요. 3열 시트 사이드, 이게 암레스트라고 치면 여기에 음료수 홀더가 있고요, 컵홀더가 있고, 그 옆에 USB를 꽂는, 충전하는 그런 포트가,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하나씩 이렇게 포트가 있고요.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3열이 쓰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3열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3열은 완성이 됐고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2열 시트는 자동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3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얼마나 과연 넓은지. 이거를 당겨서, 제가 키가 뭐 180cm가 조금 넘는데 무릎이 안 닿습니다. 3열은 진짜 넓네요. 3열이 제가 좀 편하게 앉아도 이렇게 무릎이 주먹 하나 남을 정도로 3열 공간이 진짜 넓네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3열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정말로 활용도가 있게 어른 2명이 타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3열이. 이렇게 넓은 3열은 거의 처음인데요. 뭐 GV80 할 거 없이 최근에 탄 3열 있는 그런 SUV 중에 이렇게 넓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넓고요. 3열 뭐 편안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 장거리만 아니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팔걸이 이렇게 내리면 2열이 독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죽은 좀 단단한 편이면서 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죽 표면이 아주 부드럽고요. 좀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열 2열의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뭐 온열 시트도 돼 있고, 옆에는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스피커인데요. 보스 스피커죠. 보스 스피커가 15개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고요. 보스 스피커 15개 정도면 뭐 음악 그런 음질 이런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스피커. 그리고 스피커 디자인도 아주 멋집니다. 이게 무광 크롬으로 아주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내릴까요? 쟤도. 지금 운전석에 좀 앉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좀만 넣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무전기인데 지금 시승하면서 무전으로 어디로 가라, 이동하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무전기고요. 옆에 USB 포트가 하나 있고, 이 옆에는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작은 이 5핀짜리 그런 포트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이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꽂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지금 이제 충전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핸드폰도 보관하고 무선 충전도 되는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잘 안 보이죠. 여기 이게 보면 이제 주행 모드, 투어 모드, 4WD, 스포츠, 뭐 이렇게 오프로드 하는 주행 모드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지도로 이동하면
이걸로 이 지도를 햅틱 기능이죠. 그다음에 이건 볼륨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기어봉인데 기어 노브가 조금 약간 BMW 스타일이죠. 이런 최근에 이런 게 이게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 이렇게 기어 노브가 아주 예쁘게 손에 착 감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키나 조금 작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콘솔 박스 뭐 적당한 크기죠.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렇게. 핸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좀 약간 얇은데 손에 착 감기고요. 좀 고급스럽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안에 넣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넣지는 않죠. 적당하게 이렇게 넣죠. 패들 시프트가 양쪽에 이렇게 뒤로 예쁘게. 물론 이 차가 이제 9단 변속기니까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맞죠. 패들 시프트 고급 차고 또 패들 시프트가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런 광택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다면 얘하고 얘는 조금 한번 수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캐딜락 XT6 실내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서울로 복귀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브랜드죠. 캐딜락 중에서도 XT6인데요. 대형 SUV이고 7인승, 6인승 바꿔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서 캐딜락을 못하면 죽는 날 한 번을 딱 탈 수 있죠. 일반 서민들이. 캐딜락이 굉장히 고급차의 대명사고, 일반 서민들은 과거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프리미엄 차였죠.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분홍색 캐딜락을 선물한 거죠. 그만큼 미국인들에게는 꿈의 차고 어떤 부의 상징이고 자기 신분의 상징인 그런 차죠. 최근에는 캐딜락의 그 명성이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굉장히 좀 미국스러운, 크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그런 차죠. 최근에 좀 더 공격적으로 SUV에 좀 힘을 싣고 있고요. 국내에도 SUV를 이제 차츰차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타는 XT6 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한국에 수입을 하면서 제네시스 GV80 좀 겨뤄보겠다라는 게 이 차의 목표죠. 그리고 X5나 GLE 정도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차입니다. 사실은 또 용도상으로만 보면 쉐보레 트래버스랑도 비슷하죠. 그런 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보기 드물게 3.6L V6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비가 8.3밖에 안 됩니다. 물론 3600cc고 V6 엔진이지만 요즘 시대에 연비가 8.3이다, 복합 연비가. 그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연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넓고 편안하고 튼튼하고 이런 미국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연비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 차는 최고 출력이 314고요. 31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8입니다. 일단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출력이 250마력만 넘으면 저는 출력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한 250 정도만 넘으면 뭐 어지간한 오르막 내리막 상황에서 자기 힘을 충분히 발휘하죠. 더군다나 가솔린 차인데 토크가 38 정도 되면 토크도 사실 뭐 남을 데가 없죠. 그 정도면. 그래서 토크와 출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9단 변속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기어를 전자제어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양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변속 시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주행 특징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크고 무거운 차답게 직진 주행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신수민 기자가 이 차를 한번 꼭 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신수민 기자가 더드라이브 채널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요. 우리 더드라이브 독자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드라이브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신수민입니다. 이 차를 오늘 탔는데 처음 느낌은 어땠어요? 시트나 이런 아니면 주행이나 이런 느낌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저는 우선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차량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우선 이 시트의 가죽이나 이런 게 겉보기에 색깔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고 앉아서 와보니까 이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편하네요. 네, 지금 한 40분 정도 타고 왔는데 되게 어렸을 때 유모차에 앉아 있었던 그 느낌? 네, 되게 편안했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차량 내부가 정말 정숙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40분 정도가 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조수석에서 타고 봤을 때 이 대시보드의 느낌이나 어떤 센터페시아의 구성, 그리고 이런 소재의 느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이 패널. 네. 이 패널 패널이, 부분이 광택도 나고, 약간 첫인상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옛날 어렸을 때 아빠 차 탄 느낌? 올드하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저도 이걸 타고서 이 올드한 느낌이 사실 이런 크롬바가 조금은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캐딜락이 8,300만 원짜리 차인데, 네. 이 8,300만 원짜리 차에 이런 광택이 나는 우드그레이를 쓴다는 것은 조금은 격에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왕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사실 오늘 이 내비게이션 굉장히 이전에 캐딜락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에서 빠져나올 때 이 내비를 보고 약간은 좀 헤매긴 했는데 조금 그게 아쉽죠. 단점을 얘기했는데, 네.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또 다른 느낌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칭찬을 해준다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배기구. 에어벤트. 네. 그렇죠. 이 에어벤트가 굉장히 얇아요. 얇고 날렵해서 되게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사실 캐딜락이 엄청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떤 멋스러운 디자인을 하는 회사는 맞거든요, 차에. 근데 나도 이걸 처음 봤을 때 되게 얄쌍하니 예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중으로 딱 이렇게 놓으면서 굉장히 수평 구조로 하면서 넓어 보이면서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가운데가. 이게 사실 그냥 동그랗게 하든 이렇게 네모 반타기 하든 그냥 정형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 하나에도 좀 멋을 낸 그런 느낌이 들죠. 되게 독특한데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가장 신기했던 건 이 부분. 네. 제 기억. 룸미러. 네, 맞아요. 제 기억 속에 룸미러는 항상 그 거울? 투명한 거울이었는데, 여기 뒤에서 오는 차량이 조수석에 앉아있음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뒤쪽을 비치는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그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이 앞에 이렇게 비춰서 여기서 좌우를 볼 수 있게, 우측방을 볼 수 있게 하고, 이것도 카메라로 찍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이게 3대 정도는 돼 보이는데, 최소한 이게 몇 대인지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후방을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화면을 재현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바깥에
비가 좀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는데 이 정도로 선명하게 나오는 거면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엄청나게 선명해지겠죠. 지금 고속도로를 나와서 국도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도에 지금 좌우로 굽은 길도 많고 포장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출렁출렁 하는데요. 이 차의 서스펜션은 전류는 멀티링크 맥퍼슨이고요. 후륜은 5링크입니다. 뭐 미국 브랜드 차들 중에 차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서스펜션은 거의 최고급이죠. 최상급이고 미국 브랜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그런 편안함, 마치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차들이죠. 캐딜락과 어떤 포드, 어떤 링컨 이런 미국 차들의 좀 특징이에요. 이게 부드럽게 세팅을 하거든요. 서스펜션은 좀 독일 차가 단단하고 일본 차가 조금 중간이라면 미국 차는 좀 푹신푹신한.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차들은 미국이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막 여기서 저까지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400km, 500km를 달리면 엄청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뭐 500km 가는 거는 그래 그럼 뭐 갔다 오지 뭐 하루에 갔다 오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갈 때는 시트가 일단 최고 중인 게 편안한 거죠. 편안해야지 허리도 안 아프고 운전도 편하고. 그래서 대부분 미국 차들은 좀 무르고 편안한 세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차도 역시 조금 서스가 약간 무르면서 편안하고, 근데 내 느낌에는 이 정도면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할 세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푹신한 세팅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 운전자들이. 사실 단단한 것보다는 이게 한국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